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과일값과 유가 불안이 이어지면서 소비자 물가가 2달 연속으로 3%대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사과가 88.2% 상승해 전월보다 오름폭을 키웠습니다. 서울시가 2026년까지 2,064억 원을 투입해 인공지능을 접목한 행정 서비스를 구축합니다. 생성형 AI 기반 서울시 자체 모델도 만들어 업무 혁신을 이룰 계획입니다. 야놀자는 지난 4분기 기준으로 연결 매출 2,197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2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분기 실적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사인사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뉴욕 증시는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코스피, 코스닥 엇갈린 흐름 보였는데요. 코스피는 보합권에서 좀 움직였지만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외국인의 매도세에 밀려 2%대 하락하면서 800선에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오늘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반도체 관련주들은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었는데요.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략 세워가면서 어떻게 수익 볼 수 있는지 같이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오늘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ETF 그리고 대형주로 안전한 수익 보실 수 있는 방법 같이 알아볼 수 있고요. 또 내일 저녁 6시에 무료 공개 특강 있으니까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볼 텐데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개별주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빠졌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없다고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재밌었거든요. 네. 자, 왜냐하면 시장의 성향을 여러분 읽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1월 17일부터 1월 26일까지 바닥 조정할 때 3개를 샀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였고요. 두 번째가 자동차 섹터였고 세 번째가 2차 전지 섹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3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못 팔았죠? 제일 먼저 팔았던 것이 저희가 자동차를 제일 먼저 팔았어요. 되게 많이 올랐다. 이만하면 조정 나와야 돼라고 이야기했는데 계속 버티고 있어서 너무 빨리 팔았나? 우리가 잠깐 고민했는데 자동차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죠? 음봉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2차 전지도 2차 전지 섹터 ETF 12,500원에 사서 15,000원까지 목표까지 드렸는데 거기 찍고 물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거는 반도체거든요. 근데 반도체가 여러분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3개만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사고 있는 종목 이 3개밖에 없으니까. 근데 얘네가 꺾이기 전까지 지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따가 제가 한번 리뷰 쭉 훑어드리겠지만 얘네들 빼고는 가는 종목이 없어요. 모든 종목이 다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는데요. 한 20년 전에 미국에 기관화 장세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의 기관들이 주식을 막 사. 근데 상위에 50개 종목만 사요. 나머지 종목은 수십 개, 나머지 1,000개, 2,000개 종목을 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수는 올라가는데 종목은 떨어져서 주식이 힘든 장. 이걸 보고 우리가 조금 유식한 말로 니프티 50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장은 성향이 그래요. 그래서 지수가 올라갈 때 다 같이 가자 할 때는 막 올라갈 때는 이 핵심 종목들만 움직여요. 그 나머지는 안 움직여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시장의 끝자락에 주로 뭐 바이오가 가고 뭐 다른 게 가고 이렇게 종목들이 막 개별주가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지금 성향은 그런 장이니까 여러분 주식 살 거 없으면 코덱스 레버리지를 최종까지 붙들고 계시고 그리고 반도체를 최종까지 붙들고 계셔라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근데 모르겠어요. 제 말씀을 그냥 걸러 들으시면 여러분 수많은 증권 방송 중에 하나로 그냥 그래 뭐 네가 그럴 수도 있겠지. 네 말이 맞겠니? 라고 생각하시면 고생하세요. 아시겠죠? 제가 지금 서울경제TV에 출연해서 1년 반 가까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드렸던 시황들이 크게 틀린 게 없어요.
특히나 우리가 시황에 관한 시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대한 그다음에 개별주를 제외하고 대형 종목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적중력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장은 무너지진 않았다. 그런데 개별 종목을 건들면 물릴 자리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3월 초 이후부터는 주식사라는 얘기를 안 드렸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그래서 어떤 장은 내가 대응해야 되는지 오늘 저랑 한번 생각을 차분히 해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반도체 종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했어요. 온라인 특강에서만 할 수 있었던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3시간 동안 얘기했거든요. 3시간 동안. 방송은 50분밖에 안 되죠. 그래서 온라인 특강을 통해서 제가 3시간 동안 아주 상세하게 거의 뭐 반도체 관련 종목을 제가 한 17, 8종목 정도 훑으면서 이 종목은 되고 이 종목은 안 되고를 전부 분류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혹시 못 들으신 분 계시죠? 토요일 날. 그래서 제가 내일 저녁 6시에 무료 온라인 특강을 여러분께 진행하고 있으니까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번이 마지막이에요. 반도체 특강 마지막입니다. 지나면 안 들어. 더 이상 리바이벌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니까 늦지 않게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혹시 토요일 날 뭐 일정이 있어서 뭐 꽃 구경 간다, 나들이 있다, 집안에 행사 있어 못 들어갔어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다시 리바이벌 안 해줍니까? 라고 계속 저한테 막 말씀을 요청들이 오셔서 특강을 잡은 거니까 내일 저녁 6시에 퇴근 좀 일찍 하고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같이 빠지는 시장 속에서 전문가님께서는 코덱스 레버리지와 또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좀 매매를 하셨고요. 지금 계속 홀딩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반도체 쪽은 삼성전자와 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관련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시장 속에서 우리 섹터들 그리고 종목별로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러면 우리가 뭐 전문가님이 말씀하셨던 종목 중에 반도체 말고도 여행 관련주도 좀 있었고, 네, 맞아요. 뭐 고려아연이나 네. 여러 개 있었는데 네. 그 종목들 좀 괜찮은지 네. 살펴보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하나씩 한번 볼게요. 자, 제가 시청자 여러분 사실은 이렇게 방송에 나와서 점잖 떨고 있지 별로 점잖은 성격은 아니거든요. 장난기도 많고 그러는데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약간 점잖을 빼요. 그래서 오늘은 점잖기 좀 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시청자님들한테 뭐 아무개님 이거 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일일이 시청자 전화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옆에 있는 시청자가 딱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앵커님하고 네. 제가 설명을 하다가 불시에 계속 물어볼 거예요. 이해했는지를. 그러면 네. 오늘 딴 거 멍 때리고 있다가 걸릴 수 있으니까 잘 들으시면 네. 좋겠습니다. 자, 진행해 보이죠. 자, 첫 번째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자, 이 종목은 저희가 최초에 들어갔던 자리는 언제냐면 10월 말에 여기 14,000원에서 14,200원짜리 요 구간에서 매수해가지고 여기 1월 초에 1월 2일 날 시초가에 19,000원에 전량 다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부터 30%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한 수익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1월 17일 날 장대 음봉 나온 날이 요 날이거든요. 보이실까요? 1월 17일 날입니다. 장대 음봉 나온 날 요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주 정도 코덱스 레버리지를 천천히 매집해라. 종목들 다른 거 안 살 거면 주식할 줄 모르는 사람이 이거나 사시라고 이야기 드릴 때 1차 목표가가 앞전 고점 19,000원이었는데 보시면 며칠 날 3월 13일 날에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돌파했죠. 그러면서 지금 얼마를 갔냐면 2635원까지 찍고 오늘 종가가 2370원입니다. 자, 저는 이 종목 어디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했냐면 22,000원에서 23,000원까지 가는데 무리가 없어요라고 계속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고 같은 시황이에요. 다만 눌림이 오고 조정이 오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게 이유에다 물량을 싣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안 눌려요. 그래서 우리는 절반을 팔고 절반을 홀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얘는 여러분 여기 19,700원이 무너지면 전부 다 익절하실게요. 그렇지 않다면 버티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지금 최종 병기는 코덱스 레버리지예요. 왜냐하면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어떤 놈은 오르고 어떤 놈은 떨어지고 하는데 반도체 하나 들고 있는 것 외에는 반도체를 들고 있든가 코덱스 레버리지 들고 있든가 이게 최종 병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보시면 오늘 지금 코스닥 150 시장 박살났는데 보이실까요? 코스닥 오늘 장대 음봉 나왔죠. 제가 코스닥 여러분 올라올 때 계속 조심하라고 이야기했던 게 언제였냐면 3월 20일부터예요. 3월 20일부터 코스닥 올라올 때, 왜냐하면 우리가 바닥 잡을 때 코덱스 레버리지를 못 산 사람들은 여기 2월 초였죠. 자, 지금 시기를 한번 보세요.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저점이 언제냐면 1월 17일 날이 저점이에요. 그리고 1월 26일까지 매수를 이야기했고 그 뒤로 홀딩했거든요. 근데 시간으로 보시면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 얘는 지금 저점이 언제냐면 2월 1일이에요. 차이가 있죠.
즉 다시 말해 대형주 ETF를 내가 못 샀으면 중소형 종목 코스닥 시장에 대한 ETF를 사는 타이밍은 좀 늦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제가 얘기했던 게 1차 목표가가 쌍봉이었습니다. 그래서 11,500원에서 11,200원 여기였어요. 여기서 반을 팔았고 나머지 버티고 있다가 어디까지 저는 얘기 드렸던 게 13,500원에서 14,500원 구간이면 충분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3월 26일 날 고점이 14,350원입니다. 목표가 충분히 돌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여기 바닥권이 지금 얼마였냐면 8,700원짜리가 여기 박스 상단이 11,500원인데요. 돌파해봤자 14,500원 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거기 찍고 밀리면서 끝났어요. 그러면 코스닥 시장은 이제 종결이에요. 디엔드.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목표가를 드릴 때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제가 일일이 전화를 못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 뭐 일일이 여러분께 제가 무슨 문자를 드릴 수도 없고 일일이 전화를 드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할 때 목표가 이 정도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거기서 차익실을 하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1대1로 제가 여러분께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요. 그죠? 예, 시청자님께 연락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목표가 도달했고 청산 끝났다. 그래서 저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지금 단타로 오늘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여기 3,200원대부터 코스닥 150 인버스를 사라. 왜? 코스닥 시장이 좀 빠질 거니까 그 목표가 얼마 잡고 한 3,600-700원 잡고 근데 지금 오늘 얼마였냐면 오늘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면서 인버스가 수익이 오늘만 3.2% 수익 났어요. 그래서 얘는 적게 가면 3,500원 정도, 많이 가면 3,700원, 3,500원, 600원, 700원 언저리에서 툭툭툭툭 던지시면서 분할하시면 지금 현재가에서도 한 10%에서 13% 정도 이익 날 거예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이 빠지는 걸 멍 때리고 구경하지 말고 인버스 가지고 좀 이익을 내시면 좋겠다라는 거 첫 번째 전략 드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요. 지금 특이 현상이 뭐냐면 달러 레버리지 보세요. 달러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신기한 건 달러가 오르는데 코덱스 레버리지도 함께 올라가요. 특이하죠. 원래는 달러 값이 올라가면 달러 환율이 오르게 되면 주가는 떨어지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은 특이 현상을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시장이 어느 순간 한번 조정을 나오게 되면 단기에 꽤 세게 와장창 하면서 며칠 한 일주일 정도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종목들을 좀 현금화 시켜가는 과정으로 현재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반도체를 지금 계속 밀고 가는데 그 외에 제가 차이나 중국 관련 종목들을 두 개를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 뭐냐면 차이나 H 레버리지, 중국 지수에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 장은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고 일본 장도 사상 최대의 화랑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증시는 오르는 것도 아니고 오르긴 오르죠. 근데 뭐 강세로 막 올라가는 장도는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느 정도 국력이 세계 10위권 이내, 12, 20위권 이내의 국력 가진 나라들 중에서 주가가 제일 비일비리하고 올라가지 못한 게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의 대중 규제 때문에 고립되어 있고요. 그 고립 정책 때문인데 문제는 차이나 H 레버리지라고 하는 이 종목은 중국 지수에 투자하는 건데 얘가 2015년도에 최고가가 17,435원입니다. 여기요. 17,435원. 근데 지금 저가가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그럼 17부터 막 났는데 과연 중국이 여기서 더 빠질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 얘는 지금이 가장 바닥이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고요. 역발상으로 그럼 내가 종목 충분히 많이 올랐고 다른 거 다 올랐는데 이제 뭔가 사기 부담스러워. 그럼 나는 뭐해? 앞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고 너무 과도하게 빠진 이 자리가 나는 싸게 보이는데 왜 여러분 눈에는 안 싸게 보이냐라고 제가 이야기를 여러 번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200원대에서 사는 건 상관없이 1,300원, 1,300원만 넘지 않게 사라. 계속 이야기 드렸는데 지금 지수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저는 얘가 한 1,700원, 1,750원까지 가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생각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황은. 그래서 저는 요 밑에 1,200원대에서 1,300원 요 구간 안에서 여러분께 2월 달에 매집하세요. 아니 1월부터 매수하세요. 이야기 계속 드렸던 종목인데 올라올 때 1,450원, 1,500원 정도에 한 30%에서 50% 차익하고 내려오면 또 1,300원 부근에서부터 천천히 1,200원대까지 매수했다가 올라오면 한 1,550원, 1,600원 정도 올라오면 또 좀 반쯤 팔아먹고 이걸 계속 우리 이렇게 반복하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올 여름까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저는 1,650원, 1,700원 정도 갔을 때 거기서 못 가겠다 싶으면 인정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얘는 갈 여력이 더 많다라는 생각이고 내가 똑같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늦게 오르거나 오르지 않았는데 앞으로 저력이 있는 것 그리고 충분히 성장 시장성이 좋은 곳 저는 그 중국이라고 생각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남들 안 할 때 해야 돼요. 여러분 부자는요. 남들이 하는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예전에 멋있는 말을 하나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그랬더니 남들이 다 좋아할 거를 남들 안 할 때 하는 사람이래요. 의미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가 응답하라 시리즈라는 그 드라마를 여러 보시면 그 성동일 아저씨가 시티폰을 하나 주식을 산 거야. 그래서 삐삐를 가지고 이제 옛날 얘기죠. 예. 삐삐에서 핸드폰으로 넘어가는 직전에 시티폰이라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이렇게 가야만 100m인가 200m 이내에 있어야 전화가 되는 게 있어서 성동일 아저씨가 극 중에서 뭐라 하냐면 이것은 혁신적인 기술이야 이러면서 이게 세상 아주 대박 날 거라고 내가 여기 주식을 갖고 있다고 엄청 설레발을 떨었는데 결론은 뭐였냐면 시티폰이 1년도 못 갔어요. 왜냐하면 삐삐에서 시티폰 잠깐 하다가 불편하거든. 핸드폰이 이렇게 뭐 공중전화 박스 근처에 가야 통화가 되니까. 그러니까 얘는 물 건너 가버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PCS라는 게 나오고 그다음에 핸드폰으로 바뀌었죠. 지금 이제 010, SK텔레콤, KT 이렇게 해서 나왔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시세의 전환기에 아무도 쳐다보지 않던 것이 굉장히 대박이 났어요. 그 당시에 잠깐 여담을 드리면 그때 나래이동통신이라 그래가지고 삐삐 회사로 제일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없어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그 통신사에 들어갔는데 원서를 넣었는데 못 들어간 거예요.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스펙이 되지 않아서 제 아는 지인이세요. 그런데 그래서 통신이 앞으로 좋아질 건 같고 내가 들어갈 때가 마땅치 않은 거야. 그래서 통신사 중에서 제일 후진 데를 집어넣었어. 거기가 어딘지 아세요? SK텔레콤. 지금 같으면 SK텔레콤 들어갈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여러 가지 스펙들이 되지 않거든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스펙인데 들어가서 지금 부장님으로 잘 근무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형, 운 좋은 거 알지?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해요. 자,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변화될 때 기회들이 분명히 있는데 저는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중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시간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 지났을 때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계속 중국 얘기하고 있는 게 제가 도대체 요즘에 왜 자꾸 중국 얘기를 할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눈에 보여야 여러분은 아마 믿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싸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나중에 가서 그래 이 글이 성지였다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였냐면 차이나 제가 차이나 전기차에 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7,500원부터 내려올 때 6,000원 깨지지 않으면 손절치지 않는다 생각하면서 10% 15% 서서히 매집했죠. 언제부터? 우리가 1월 18일부터 해가지고 2월 5일 떨어질 때까지 샀어요. 그러다 바닥 잡히면 물량 잡는 자리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고 제가 언제 2월 6일 날 6,500원에서 비중 30-40% 추가로 잡아라. 그러면 우리가 전체 비중이 거의 한 40% 이상 된단 말이에요. 많이 산 사람은 50%까지 샀고 그래서 여기 7,500원 넘어갈 때 비중을 반을 덜었고 나머지 수량은 7,200원에 익절 걸고 버티자. 7,200원 무너지면 다 정리할 거야. 그거 아니면 버티자라고 했는데 8,000원대까지 올라와서 반 정리하실 분 하세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종목을 어디까지 보는 거냐면 최소 목표가가 10,000원대까지는 일단 올라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6,500원에서 물량 베팅한 기준에서 10,000원까지 올라간다면 최소한 수익률이 한 40%에 육박하지 않을까요? 35% 40%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종목이고 왜냐하면 얘는 다시 조정 나오지 않으면 이제 못 사요. 이렇게 싸게는 여러분 아시겠어요? 나중에 10,000원에 사고 20,000원에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못 사. 보시면 얘 18,000원짜리였어요. 18,500원 같은 게 6,000원. 그럼 얼마야? 3분의 1 토막 났잖아요. 보통 여러분 이렇게 박살난 거는 얼마 정도 올라오냐면 박살난 거의 절반 정도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얘가 6,000원에서 올라오면 한 9,000원, 10,000원까지 올라오는 데는 큰 무리가 없거든요. 저는 아직도 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종목들 물려있지 마시고 성장성인데 물려도 손에 안 날 만한 종목들 이런 거 골라서 좀 하시면 좋겠고 혹시 여러분이 공부하다가 안 되시겠으면 좀 잘 맞추는 사람의 의견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 시장 전체 섹터로 오늘 한번 훑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반도체라고 이야기할 때 제가 이제 여러분 온라인 특강을 할 때 이런 얘기했어요. 반도체 관련 ETF가 제가 여러 개 있다. 하나씩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 종목은요.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종목 코드 091160입니다. 메모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에이스 AI 반도체 포커스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종목 코드 469150입니다. 자, 또 하나 종목 보겠습니다.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입니다. 핵심 장비에 관한 종목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소울 반도체 후공정에 관련되는 종목들을 모아놓은 ETF입니다. 마지막으로 AI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ETF로 5개를 소개하고 있는데 언제 설명했냐면 엊그저께 토요일 날 온라인 특강에서 이 종목을 상세하게 이야기 드렸어요. 재밌는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시죠. 보시면 이 종목의 이 ETF의 구성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이 조금 더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구성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AI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업종에 관한 ETF인데요. 뭘로 구성되어 있나 볼게요. 제일 비중이 높은 것이 한미반도체입니다. 21%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 9.3%, HPSP 8.5%, 한솔케미칼 6.28%, 동진세미캠 5.87%, 이수테크닉스, 그다음에 원익 IPS, 솔브레인, 그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 하나마이크론입니다. 보시면 한미 반도체를 제외하고 대형 반도체 종목이라고 할 만한 종목은 없습니다. 나머지 종목들은 전부 반도체 중에서 소소한 소재들, 부품들, 장비들, 장치들 만든 회사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각각 우리가 대세상증장을 만날 때 이 종목들이 되게 좋잖아요. 근데 웃긴 게 차트를 하나씩 열어보잖아요. 네, 제가 생방송엔 열어드리지 않을게요. 대신에 내일 저녁에 6시 온라인 특강에서는 하나씩 이거 설명을 했어요. 어제 토요일 날도 설명을 했는데 온라인 특강에서 이 차트들 하나씩 제가 분석하면서 여기서 들어가면 물릴 종목, 여기는 힘이 없는 종목, 그리고 얘가 대장 섹터라는 걸 하나씩 다 골라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똑같이 반도체라 하더라도 한미 반도체하고 지금 SK 하이닉스가 대장이에요. 얘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한미 반도체가 만약에 100% 수익 났다면 나머지들은 30% 50%밖에 안 움직여요. 그러면 똑같이 반도체와 하는데 내가 산 건 30% 50%밖에 못 가는데 한미 반도체 100% 수익 났네? 그럼 나는 어떻게 돼? 억울하거든. 그럼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아세요? 뒤늦게 고점에 들어가서 몰빵하면서 확 들어가는 거야. 이해하세요? 우리 예전에 한 3, 4년 전에 비트코인이 그랬죠. 코인이 막 뭐 1억 간다 할 때가 3, 4년 전에 그랬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와장창 박살나가지고 2천만 원대까지 떨어지고 3천만 원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점 물린 사람들 되게 몇 년간 고생했고 이제 한 1억까지 올라오니까 이제서 코인 산다는 분들 분명히 또 계실 건데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내가 쌀 때 못 샀으면 비쌀 때는 안 사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종목들 제가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 건 반도체가 왜 가냐? 그럼 봐봐요. 코덱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얘는 이 종목들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얘들은 지금 AI 반도체 포커스라는 종목이거든요. 얘는 구성의 1등이 한미 반도체인데 아까는 우리가 19%밖에 안 돼, 21%밖에 안 됐었는데 지금 얘는 30% 비중을 갖고 있고요. SK 하이닉스가 24%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성향의 종목인지를 우리가 분석해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제가 생방송 중에 하려면 사실 이 종목 하나 가지고 1시간 내내 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나중에 제가 시간이 날 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온라인 강의에 오시게 될 때 이 종목들의 특징을 설명드릴게요. 이 회사의 성향은 여러분이 그냥 포털 사이트에다가 뭐 한미반도체 검색하면 되게 많은 자료가 떠요. 그리고 우리가 증권거래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회사에 대한 리포트만 뽑아도 이 회사에 대한 보고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공부할 수 있는 거 정말 많은데 문제는 여러분이 그 공부를 한다고 수익을 낼 수 있느냐? 별로 이렇게 비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저는 패턴이 살아있는 종목을 좀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면 코덱스 반도체가 올라갈 때, 자 이게 코덱스 반도체예요. 올라가는 게 지금 흐름 보시면 쭉쭉 잘 올라가죠. 근데 AI 반도체 포커스를 보시면 좀 더 상승 속도가 좋아요. 근데 반도체 핵심 정비를 봐도 비슷해요. 근데 반도체 후 공정을 보시면 어때요? 앞에서 여기서 한 달 내내 횡보하다가 뒤늦게 따라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후 공정은 뭐냐면 나중에 후 처리의 과정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시세가 반영되는 게 메인 섹터가 올라가고 나서 더 이상 갈 데 없을 때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미리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해하세요? 근데 이 중에 내가 어느 종목이 좋은지 고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별주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만약에 나는 삼성전자 샀는데 삼성전자 되게 안 가고 한미반도체가 계속 올라가 답답하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건 맞아요. 근데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서 올라가는 거지 정말 몇 년간 애먹었거든요. 3년간 정말 애먹은 종목이 삼성전자란 말이죠. 이제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 갖고 수익 내는 사람은 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물렸던 사람들이 제발 좀만 더 올라라, 좀만 더 올라라, 털고 나간다. 제발 이제라도 가자. 이거 하는 분들이지 삼성전자 신규 매수해서 수익 나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워낙 3, 4년간 물려있던 아주 악명 높았던 종목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목을 선택할 때 내가 뭘 선택할 거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 얘도 반도체 소부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똑같은 것 같지만 이 안에 구성에 관한 우리가 설명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한다고 내일 여러분 온라인 특강에 오시면 이 반도체 ETF 5개가 있어요. 근데 지금 못 사신 분들 상관없어요. 이 종목들을 제가 내일 분석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관점에서 이 종목들을 구성하고 있는 게 아까 보시면 보통 한 ETF당 반도체 관련 종목이 적은 거는 한 8개, 9개 정도 종목이 들어가 있고요. 많은 것들은 한 12, 3개 정도 종목들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각 섹터별로 그 안에 메인 섹터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럼 나는 그것만 찾는 거야.
개별주 하시려면 이해되세요? 여러분 종목 찾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코덱스 반도체를 했어. 반도체 섹터를 투자할 거야. 근데 나는 종목 고르기 힘들어. 그럼 뭐야? 반도체 사세요. 이 코덱스 반도체 ETF 사시면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종목을 고르려면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 주식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주식 매매 가이드를 들어가. 그러면 들어가면 여기 보면 기업 정보가 있어요. 기업 정보 안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얘가 뭘로 구성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설명들이 있어요.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그러면 내가 이 차트를 한번 보는 거지. 첫 번째 한미반도체구나, 리노공업이구나, HPSP구나, 한솔케미칼이구나, 동진세미캠이구나, 이오테크닉스구나. 이걸 다 찾아. 그래서 뭐 하냐면 차트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자, 제가 온라인 특강할 때 뭘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요. 이해되세요? 그 안에 구성되어 있는 종목들을 차트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여러분 이 차트는 이래서 움직여요. 자, 예를 하나 우리 보도록 할게요. 시간이 많이 없긴 하지만 함께 보시죠. 자, 보세요. 지금 삼성전자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1월 달부터 3월 중순까지 계속 눌러가지고 가질 않아. 그럼 내가 여기서 상승장에 내내 소외돼 있다가 상승의 끝자락에 막 올라가. 오늘도 3.6% 올랐죠. 그죠? 이 종목의 특성은 이런 거예요. 그러면 삼성전자 미리 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니까요. 다른 거 다 하고 마지막에 사는 종목이야. 여기다 갖다 내가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건 시간 낭비예요. 얘는 늘 그래. 근데 이 패턴을 모르면 삼성전자 제일 먼저 사가지고 도대체 얘는 왜 안 가냐. 2달 내내 욕할걸? 그러다가 이제서 올라오니까 대충 팔고 나간단 말이에요. 팔고 나면 한참 더 가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시장의 특성이라는 걸 잘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얘는 처음부터 올라갈 때 되게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상승 승률도 굉장히 좋아요. 그럼 나는 뭐 해야 돼? 얘를 사야지. 그럼 조정 나올 때 난 뭘 사야 돼? SK 하이닉스 사야지. 삼성전자를 왜 사? 알겠습니까? 이런 패턴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미반도체를 보시면 지금은 엄청 급등을 하죠. 근데 얘는 여러분 돌아보시면 떨어질 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한미반도체는 바닥을 잡지 않는 한 들고 가기가 어렵고 아니면 상승하고 나서 흔들고 나서 횡보 이후에 이렇게 눌렀다가 올라갈 때 이때 외에는 한미반도체는 건들기가 어려운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언제 공략할 수 있고 언제는 안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패턴에 대해서 인지도가 떨어지면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반대로 보시면 반도체 종목이지만 되게 안 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ENF 테크놀로지예요. 보세요. 얘는 다른 종목들 보실래요? 하이닉스 전고점 뚫고 한참 넘어갔죠? 한미반도체 한참 올라갔어요. 급등을 했어요. 근데 보세요. ENF 테크놀로지 보시면 지금 어때요? 아직 전고점 못 갔어. 1월 4일 날 전고점 여기인데요. 이제 아직도 그 밑에서 놀고 있어. 이게 힘 약하잖아. 그럼 내가 ENF 테크놀로지를 내가 사기에는 급등주 다 가고 나서 나머지 못 가서 이제 조금 가볼까 단타 치는 거 외에는 접근을 안 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HPSP 보세요. 얘도 보시게 되면 전고는 뚫었지만 뚫어놓고 지지부진하죠. 그럼 얘는 내가 안정적으로 내가 수익률을 보기에는 HPSP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어떠냐면 여기 우리 지난번에 여기서 산 거 기억나십니까? 1월 17일부터 1월 26일 이때 사가지고 여기 2월 15일 날 며칠입니까? 2월 13일이군요. 장대 양봉치던 날에 62,000원, 63,000원 다 팔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 뒤로 뭐예요? 지지부진하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제가 장대 양봉치 날 이날 와서 방송했죠. 그 다음 날에. 그래서 우리 다 팔았다. 정리하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 보시면 원익 같은 경우는 좀 괜찮죠. 그리고 동지세미캠도 보시면 좀 뒤늦게 움직이지만 나쁘지 않아요. 직전 고점 움직이고. 그래서 패턴이 이렇게 좋은 것들만 내가 골라야 돼요. 근데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보시면 얘 할만해요? 제가 언급 아예 안 하잖아요. 안 하는 게 나으니까. 매매하기 어려우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또 삼성 SDS 같은 경우는 회사는 굉장히 단단한데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의 미치고 거의 뭐 우라통의 삼각지대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삼성 SDS는 거래하자는 얘기를 안 해요. 잘못 물려버리면 너무 힘들고 올라가도 굉장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안 해요. 그다음에 LG 디스플레이 보시면 세계 디스플레이 1위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디스플레이 회사인데 주가는 보시면은 이 상승장에 지 혼자 죽쓰고 있어. 이런 거 사면 돼요? 안 된다고. 사지 마시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종목을 고르는 요령에 관한 이야기 드리고 있고 그럼 지금 제가 바닥권에 놀고 있는데 살만한 종목이 그럼 뭐가 있냐라고 물어보면 첫 번째가 뭐냐면 현대오토웨버예요. 현대오토웨버는 15만 원 밑에서 여러분이 한 2, 3주 잡고 천천히 매집을 해놓으면 손해 안 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회사는 뭐 방송이라 제가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굉장히 내재된 에너지가 꽤 있어요. 방송이라서 언급은 안 드릴게요. 공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포털에 검색해 보시고 이 회사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시면 얘가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15만 원 밑에서 2, 3주 정도 천천히 매수하시기 꽤 괜찮은 종목이 아닐까. 반도체는 일단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다른 종목들
종목들 중에서는 모르겠는데 이 네이버라고 하는 종목이요. 지금 18만 원에서 19만 원대에서는 단타가 가능한 영역이에요. 붙잡아서 한 10% 정도 21만 원에서 21만 5천 원 정도 바라보시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올 봄 안에 단타 치고 나올 정도는 될 것 같으니까 이 종목은 좀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게임 관련주들 중에서도 우리가 펄어비스 같은 경우 3만 원 밑에서 사면 좋겠다 했는데 27,900원까지 빠졌어요. 근데 얘는 단타 관점이라 한 3만 2, 3천 원 정도 바라보시고 천천히 보시는 건 꽤 괜찮은 종목일 것 같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 봤던 게 뭐냐면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이 종목 굉장히 우리 오랫동안 매집을 했었죠. 기억나실까요? 예, 보시면 9,000원에서 9,500원 사이에서 비중을 매수하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2, 3주 조정받고 올라갈 줄 알았더니 거의 한 달 반, 2달 정도 애먹이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엊그제 올라갈 때 여기 1,750원까지 빵 치고 올라갔거든요. 1,700원대까지. 그래서 1,300원에서 1,500원 정도에서 30에서 50% 차익 실현하십시다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장세가 개별주에게 돈이 안 가는 시장이야 지금. 종목은 좋은데 개별주에게 돈이 안 가. 시장이 쏠리질 않아. 그래서 혹시 몰라서 어저께 제가 비중을 30 내지 50%는 차익 실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야기 드렸더니 오늘 장대 음봉으로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실전의 감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가면 좋겠죠. 제가 원래 목표했던 건 11,000원에서 12,000원이었으니까. 근데 혹시 몰라서 물량을 줄였더니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얘는 9,500원이 무너지면 그냥 다 정리할게요. 이해하셨죠? 우리가 샀던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다시 떨어지면 마찬가지 9,000원 초반에서 저는 재매수 또 할 거예요. 이해하셨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지금 개별주들을 뭉개버리는 장이기 때문에 끝까지 내가 욕심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야기한 게 호텔신라예요. 호텔신라 좋다는 얘기를 계속 지금 여러분께 한 달째 드리고 있거든요. 호텔신라. 자, 6만 원 밑에서 사는 거 유효하다. 언제 1월 말부터 이야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그 올라와서 한 6만 2천 원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5만 8천 원, 5만 7천 원 무너졌다. 저는 여기를 지금 6만 원에서 5만 8천 원 구간을 쌍바닥이라고 보시고 매수하면 좋겠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꽤 올라왔죠. 그래서 좀 시장이 좋다면 그냥 묻지마 홀딩을 더 하겠어요.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아서 내일 아침에 6만 3천 원 넘어갈 때에 물량을 한 절반 정도만 정리하시죠. 그리고 6만 원이 깨지면 버린다 생각하고 혹시 진입 단가가 높으신 분이라면 자기 진입 단가 본전 위에서 매일매일 익절 관리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여행주인데요. 지금 7,150원 밑에서 참 좋은 여행이요. 저는 이 종목을 6,500원이 바닥이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7,150원부터 내려올 때 6,500원까지 천천히 내가 매집해 놓으면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다만 여행주들은 비중을 많이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매집하는 건 10% 정도만 천천히 매일매일 해서 2, 3주 정도 잡고 매집을 해놓으시게 되면 나중에 바닥 잡히고 달리는 날에 제가 여러분들께 자 삽시다라고 제가 이렇게 딱 글을 올려드리면 여러분이 함께 비중을 딱 채워서 가시면 좋지 않을까 말씀을 저는 드려보겠습니다. 오케이?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보시면 제가 참 신의 한 수였다 생각하는 건 현대미포조선이에요. 자, 우리가 조선주를 6만 2천 원, 6만 원에서 6만 3천 원 요 구간에서 집중 매수했다가 올라올 때 6만 8천 원, 6만 9천 원 찍는 날이 며칠입니까? 3월 15일 날에 얘가 여기서 70% 팔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언급을 안 했죠. 왜? 눌릴 거니까. 어디까지? 쌍바닥까지. 보시면 지금 그 이후에 열흘 이상 언급 안 했더니 장이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6만 원 초반대를 지키는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지지해도 매수해도 괜찮겠다 생각하면은 매수 사인을 드릴 생각인데 아마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매수할지 말지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게요. 아시겠죠? 예,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한화오션이 거의 신의 한 수였죠. 우리가 2만 3천 원에서 2만 1천 원 구간 여기서 계속 매수를 해서 치고 올라갈 때 3만 원 언저리에서는 다 팔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주 남기지 않겠다. 왜냐하면 얘가 올라가는 게 바닥에서부터 이미 거의 한 50% 정도 올라왔어요. 근데 성장 동력이 시장의 수급이 전부 다 반도체로 쏠려 있어요. 전부 다. 그러면 얘가 지금 계속 치고 나가면서 100%, 200% 갈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성향을 보셔야 돼. 지수가 반등하더라도 돈의 쏠림이 이쪽으로 들어오지 않네. 시장은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이거보다 반도체가 더 좋다고 생각하네. 그럼 난 뭐 해야 될까요? 팔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는 종목들은 방송을 통해서 계속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게 좋겠다. 요쯤에서 사도 좋겠다. 목표가 여기까지다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저는 계속 홀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서 매매를 하시려고 들면 추세 매매하지 마세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눌렸을 때 바닥이 다져지는 자리에서 리스크가 가장 적은 자리에서 1, 2주 동안, 2, 3주 동안 천천히 분할 매수해서 단가를 맞춰 가시고 비중은 일정하게 유지하시고요. 그리고 시세가 10%, 20%, 30% 수익 나면 털고 나가세요. 저는 대형주를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18년째 물리지 않는 거고 계속 매매를 꾸준하게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우리 앵커님. 네. 매매를 해요. 근데 내가 만약에 손실 가능성이 원금이 한 50% 정도 날 수 있어. 근데 이익이 나면은 한 500%, 1000% 날 수 있어. 배팅 합니까? 전합니다. 하죠? 네. 근데 만약에 내가 가진 전부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반토막이 날 수 있는데 운이 좋으면 1000%가 날 수 있어. 그런데 운이 나쁘면 거의 그러면 한 8, 90% 확률은 50%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1, 20%에 우리가 배팅을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죠. 안 못하죠. 하죠. 자, 근데 네. 우리는 어떤 얘기예요? 복권을 살 때는 어떤 마음이죠? 후자죠. 그렇죠. 네. 내가 그 한 사람이 이길 바라는 거지. 1등 당첨되면 어이씨 집 한 채 살 수 있어. 이거 아파트 살 수 있어. 10억, 20억 아싸. 근데 대부분 사람들 매매는 이런 식으로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왜 시청자님들께 자꾸 뭐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 불확실한 30%, 50%, 100%를 하지 마시고 안전한 10%를 하셔야 돼요. 안전한 10%. 그래서 안전한 10%, 20%를 쌓아가다 보면 중요한 건 매매 실전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중이에요. 내가 이 종목의 비중을 30%, 50% 실을 수 있느냐. 제가 반도체 살 때 비중 실어도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죠? 비중 30, 50% 채워도 된다. 코텍스 레버리지 비중 채워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종목들 위주로 내가 비중을 채워서 10%고 20%고 먹으면 원금의 10%, 20%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내가 만약에 30%, 50% 비중 채웠는데 20, 30% 수익 나서 원금의 10% 수익 난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내가 그런 매매가 한 달에도 한 번, 두 달에 한 번씩만 내가 반복이 되더라도 내가 연간 내 전체 원금의 투자 수익률은 50% 이상은 무조건 유지합니다. 장이 좀 괜찮으면 거의 100%까지 올라와요. 100% 이상도 올라와요. 그래서 제가 종목 상담하면서 여러분들 종목을 이상한 종목 있으면 제 종목으로 갈아태우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대부분 다 콧방귀를 끼세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종목은 10%, 20%, 30% 게임을 수익 먹고 튀는 거지 이게 50%, 100% 게임 하는 경우는 1년에 한두 종목 정도 나오는 거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수익률을 굉장히 우습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생각 가만히 해보시면 장 어려울 때 종목 물려있다는 얘기를 제 방에서 들으신 적이 있나요? 제가 드린 종목으로 제가 좋다고 했던 종목으로 물려서 고생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없을걸요? 제가 지금 1년 반 동안 방송하고 있는데 단 한 번도 그런 종목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잘 안 해요.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안 하는 이유는 모르겠어요. 시장을 잘 모르겠어.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는 해볼 만하겠다. 그 자리에서 한 번씩 해보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건들 때는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종목들을 선택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순환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그럼 섹터별로 한번 쭉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금 제가 왜 장이 안 좋다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반도체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반도체 섹터 코덱스 반도체입니다. 반도체는 연일 고점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세 종목 위주로 다 끌고 가고 있고 다른 종목은 올라가는 게 없습니다. 따라서 반도체 섹터 종목은 아직까지 가져가는 시각, 보유 시각이고요. 다만 지금 저는 어저께 코덱스 반도체, AI 포커스 반도체 70% 차익 실현을 시켰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조정이 나올지 연속해서 갈지 잘 판단 서지 않아서요. 애매할 때는 수익의 기회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수익을 차익 실현합니다. 내가 팔고 더 가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만 그게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단 여러분이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하시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몰빵해서 하는 끝까지 끌고 가는 게 부자가 되는 건데 저는 그거보다 안전을 선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18년 정도 하니까 제법 부자 돼 있더라고요. 이해하실까요? 우리는 세월의 힘으로 안정성의 힘으로 수익을 누적해가는 매매하셔야지 여러분 한 방에 인생 하다가 한 방에서 골로 가는 분은 봤어도 한 방에 부자 되는 사람은 잘 못 봤고요. 한 방에 부자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5년 뒤에 10년 뒤에 부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차곡차곡 쌓아가시고 단단하게 다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자동차입니다. 보시죠. 자동차 끝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께 제가 3월 15일 이후로 사지 마라 우리 다 팔았다 자동차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동차 ETF 빠지면서 개별 종목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보시면 자동차가 보세요. 첫 번째 기아입니다. 연일 올라왔던 게 많이 빠졌죠. 그죠? 오늘마다 3.68 아직 더 빠질 거예요. 그래서 기아는 저는 85,000원에서 95,000원 사이 들어오면 살 겁니다. 지금 현재가 104,700원이고 아직 더 빠져야 됩니다. 자동차 아직 건들지 마십시오. 두 번째 현대차 보십시오. 수직으로 빠지죠.
얘가 지금 보면 2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내내 고점에 놀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올 때 저기서 2월 말쯤에서 다 팔았단 말이에요. 현대차. 그리고 없어요. 23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다 팔아서 없어. 저는 한 주도 없어요. 네. 근데 우리 어디서 샀냐면 18만 원, 19만 원 여기 샀다고 눌림목에 여기서. 여기 사가지고 올라올 때 횡보할 때 더 갈라나 보다가 못 가는 것 같아 다 팔고 나왔는데 계속 고가놀이 하니까 내가 팔고 더 가나? 어쩔 수 없잖아요. 추격하고 싶지는 않으니까. 근데 결국은 떨어져요. 그래서 얘도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욕심은 19만 원, 20만 원 내려오면 참 좋겠는데 올지 안 올지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보죠. 그다음에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나오려고 하는데 아직은 살 자리가 못 돼요. 기다려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요.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21만 원 밑으로 떨어져야 살 거고요. 현대위하여 아직 오른 적도 없는데 빠지기만 해요. 건들지 마세요. 얘는 종목 삭제하세요. 관심 종목에 버리세요. 안 삽니다. 그다음에 HL 만도. 얘는 오른 적도 없는데 주저앉네요. 그럼 우리 뭐 삭제해야 돼? 만도 삭제, 위하 삭제. 쳐다보지 마. 이런 종목은 예서에 있은 적이 없어. 왜? 오를 때 못 오른 놈은 갈 때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해? 갈 때 좋았던 거 뭐만 사면 됩니까? 현대모비스하고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 이 두 개만 눌림에 우리는 자동차 부품주는 앞으로 여러분은 뭐예요? 자동차 부품주는 여러분 인생에는 이제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종목이 뭐밖에 없다? 한국 타이어테크놀로지, 그다음에 현대모비스 이 두 종목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으로 존재하지 않는 종목 삭제. 알겠어요? 보지 않는 거야. 왜? 갈 때 못 간 종목을 왜 쳐다봐? 나중에 갈 수 있다고? 됐어. 나중에 갈 때도 센 놈이 더 많이 가지. 조그만 놈은 안 가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못 간 놈, 힘없는 놈은 그냥 버리세요. 오케이? 투자자 입장에서 시간이 돈입니다. 돈 많으세요? 시간 한정적이잖아요. 우리가 100년 못 살아요. 그럼 우리는 시간이 제한적이고 돈이야. 그러니까 센 놈만 건들자고요. 그래서 자동차 못 가는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섹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2차 전지 보세요. 12,500원에서 12,000원 사이 여기 우리가 1월 말에 매수 이야기 드리고 나서 15,000원 목표가 드렸는데 얘가 얼마까지 올라왔냐면 15,200원, 3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래서 15,000원 이상 그냥 하나, 둘, 셋, 3 카운팅에 3일 만에 못 가길래 정리하고 끝냈더니 주저앉네요. 2차 전지는 다시 사자고 할 자리는 아마 제가 12,000원에서 13,000원 구간에서 바닥이 확인되면 들어가자고 할 거예요. 현재는 아니에요. 그럼 잘 보세요. 시총에서 전체 비중이 제일 높은 종목이 반도체하고 자동차하고 2차 전지인데 이 중에 지금 두 놈이 지금 주저앉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셨어요? 그중에 2차 전지 망가지고 있고 자동차 망가지고 있어. 누구 망가 지금? 반도체만. 그러면 반도체 깨지면 시장 어떻게 될까? 조정이 세지겠죠. 현재는 올라는 가는데 그래서 오전에 오르고 오후에 자꾸 빠진 이유가 뭐냐면 오전장에 다른 종목도 야 반도체 가고 지수가 가니까 막 따라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오전에 한두 시간 반짝 올랐다가 주저앉는 장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현재 제가 여러분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2개월 반 동안의 시장은 4월 지금 오늘 2일이죠. 2달 반 동안의 시장은 어때요? 오전에 사가지고 시작 반짝할 때 1시간, 2시간 만에 팔고 나가야 되는 거야. 제가 운영하는 방에다가 글을 계속 매일 아침마다 써드려요. 뭐라고? 오전 매매만 하고 나가라고. 제발. 10시에서 11시에 매매 끝내고 나가시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시간 이후면 물린다니까요. 근데 오전하고 수고하셨습니다라고 제가 글을 쓰잖아요. 그러면 몇 명만 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는 조용해. 왜? 오전에 안 하고 오후에 하다 물리거든. 그러니까 조용해. 그러니까 오후 사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요? 상승장에서 막 치고 갈 때는 오전만 하고 끝나는 거고 하락장에 내가 매집을 할 때는 매수를 언제 하냐면 오후에 해야 돼. 왜냐하면 오전보다 오후가 더 빠지거든. 그러니까 오후에 천천히 내가 점심 먹고 나서부터 장 끝날 때까지 천천히 매집을 하는 거야. 그렇게 2주, 3주 동안 매집해 놨다가 하락이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 때 나는 수익 내는 게 이게 주식이에요. 아시겠죠? 기본은 좀 우리가 지킵시다.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2차 전지도 그렇다. 오케이, 끝났다. 그럼 나는 지금 근데 신기한 건 그중에 차이나 전기차는 가고 있다. 익절가 안 나갔다. 반은 팔고 반은 들고 가는데 우리는 익절 안 나가면 9,000원에서 10,000원까지 끌고 가서 먹으려고 한다. 만약 눌림이 오면 제가 여러분 싸게 사라고 할 기회를 드릴 텐데 제 생각엔 안 눌릴 것 같아요. 그냥 끌고 가십시다. 아시겠죠? 얘는 여전히 들고 가는 종목.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미디어 콘텐츠 우리 단타 한번 칠랬더니 반등 나왔다가 살짝 단타하고 그냥 끝나버려요. 시세 없죠? 미디어 섹터 별 재미없어요. 이커머스 보세요. 얘 시세 주고 지금 조정 나오고 있어요. 시세 무너진 걸로 보여지네요. 자, 운송 보십시오. 이미 무너졌죠? 쳐다볼 자리 현재 아닌 것 같고요.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단타는 할 수 있는데 저는 저점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게임 산업 시세 한번 주고 나서 무너져. 단타 외에는 없습니다. 자, 여행 레저 보실까요? 왕창 올랐다가 어저께 급등했죠. 그죠? 어저께 우리가 롯데 관광개발 차익 실현했을 때 반은 정리하자라고 이야기할 때가 고점이었어요. 왜? 어제 제가 왜 그랬냐면 여행 레저 섹터를 보시면 앞전 고점이 3,600원인데 타이거 여행 레저입니다. 쌍봉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갈 자리가 있다 없다?
물릴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어저께 일부 청산일 말씀, 차익 실현 말씀드렸던 거고 오늘 장대 음봉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지수가 아무리 올라가도 이렇게 여러분 중소형 종목, 약세 종목들은 우리가 단타 관점이고 비중을 실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내가 비중을 많이 실을 종목은 뭐밖에 없냐면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이렇게 주도 섹터 3개에서만 비중을 30%, 50% 실 수 있는 거고 그 나머지 1, 20% 비중에서만 하셔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약한 놈한테 비중 실으면 돼요, 안 돼요? 자,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여러분 예전에 목마 타는 거 말뚝박기라고 혹시 앵커님 해보셨어요? 네. 여자분들 해요? 초등학생 때. 아 진짜? 네. 어우씨. 곱게 생기셨는데 개겨지게 놀았구나. 과격하게 놀았어요. 과격하게 놀았군요. 조폭마누라 출신. 조폭마누라 출신. 그랬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깜짝 놀랐네. 그 말뚝박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제일 말뚝박기의 고급 기술이 뭐냐면 쫙 치고 가다가 맨 앞에 있는 엉덩이를 세게 치고 나는 얘를 건너뛰어서 네. 그 다음 놈에 때려 박는데 어딜 박냐면 허리를.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옆에서 딱 이렇게 박으면 어떻게 돼? 바로 찌부예요. 바로 찌부. 근데 더 징그러운 게 뭔지 아세요? 따다다닥 타가지고 딱 올라탔어. 그러면서 돌려버려. 그럼 어떻게 될까? 얘는 넘어간다고 이렇게 내가 붙어 왜냐면 버텨야 되니까 힘들거든.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종목을 할 때 여러분 내가 말뚝박기 할 때 누굴 공략해야 될까? 허리. 약한 놈. 그렇지. 허리는 맞아. 근데 제일 비실비실한 놈한테 가서 타야 돼. 근데 거기에 내가 무게를 실으면 어떻게 돼? 좋은가요? 죽는 거죠. 그 뭐냐면 뚱뚱한 애가 약한 애를 공략하면 무조건 찌부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종목을 사실 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혈이 힘이 약한 비중이 약한 그리고 에너지 상승 에너지가 약한 놈에게 내가 올라타면 어떻게 돼? 무조건 찌부예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단단한 놈에 올라타야 되는 거고 약한 놈에게 내가 올라타면은 위험하다 이거야 주식은. 그래서 비중을 적게 실어야 돼. 이해하세요? 근데 만약에 덩치 엄청 큰 놈이 있어. 내가 거기다 갖다가 덤빌 때는 뭐해? 내 있는 힘껏 갖다가 올라타도 걔는 찌부가 잘 안 돼요. 물론 예외는 하나 있어. 뾰족궁뎅이 만나면 죽죠. 무지하게 아프거든. 그렇죠? 뾰족궁뎅이 한번 만나보시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근데 그것 빼고는 탄탄해. 웬만하면 걔는 뻗혀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형주하고 ETF의 실차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뭐냐면 얘는 뾰족궁덩이가 만나든 누가 와서 엉덩이를 때리든 누가 와서 뭐 올려치기를 하든 뭘 하든 무조건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가 물량을 실 수 있는 건 대형주하고 주도 섹터 외에는 건들지 않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보시면 또 봐. 헬스케어 고점 찍고 무너지죠. 바이오, 철강 보세요. 그다음에 기계가 장비, 건설 다 무너졌어 지금 보시면. 보험, 그다음에 에너지화학 전부 다. 그러면 유일하게 뭐밖에 없다? 반도체 하나. 자, 정리해 봅시다. 시간이 다 됐으니까. 우리가 시장의 성격을 보는 게 중요해요.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갈 때 여러분이 하기가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주도 섹터이고요.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할 수 없다면 난 뭘 하는 거냐면 저는 선물 옵션을 추천해요. 내가 지수가 올라가는데 살만한 종목이 마땅치 않아. 삼성전자 지금 사기 부담스럽니? SK하이닉스 부담스럽니? 반도체 ETF 사기 부담스럽니? 그럼 뭐해? 선물 매수하면 돼요. 지수가 올라가면 수익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여러분들께 이 반도체와 주도 섹터 위주로 가고 사실 이 상승 이후에 한번 조정이 나올 거예요. 이 조정장에서 내가 건드려야 될 종목과 파트를 내일 온라인 특강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선물 옵션이 굉장히 매력적인 건 주식보다 편한 건 하락장에서는 나는 선물 매도와 풋옵션 사면 돼요. 상승장에서는 선물 매수와 콜옵션 사면 되거든요. 근데 이거 되게 심플한 건데 잘 몰라서 난해하게 여기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아침마다 계속 선물 옵션 시황 올려드리고 말씀드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 들어왔는데 보니까. 그래서 그걸 제가 내일 6시부터 9시까지 주식 얘기하면서 선물 옵션 제일 쉽게 공부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내일 일찍 퇴근하시고 6시부터 9시까지 저랑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온라인 무료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요 섹터 분석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종목들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또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 오늘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 내일 저녁 6시에 있을 무료 특강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오셔서 반도체 종목별로 속속들이 분석하면서 가격 전략 같이 세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코스피 보합권을 등락을 지속하면서 삼성전자와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 흐름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로 반도체와 2차 전지 ETF 매매 사례로 우리 ETF 가격 전략 세워봤고요. 지금 살 수 있는 종목 어떻게 찾을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고생하신 장자방 전문가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주식 봄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